갑니다. 도형이동 개념 수업 할게요. 자, 모든 도형은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뭘로 나뉘어요? 모양과 위치로 나뉘어요. 모양에 대한 학습을 하고자 하는 형태가 뭐죠? 기본형입니다. 위치는요? 표준형입니다. 여러분 기본형, 표준형이랑 뭐 배워요? 하나 더. 일반형에 대해서 배우자. 일반형은 뭐가 궁금해요? 다항식과의 연결성이에요. 기본형은 이차함수로 치면 y는 ax제곱 이 친구죠. 표준형은요.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일반형은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나 혼자 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 배울 때 뭐 배워요? 기본형 배울 때 a의 값에 따라서 이차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배워요. 그리고 나서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a는 기본형에서 배웠으니 p, q라는 꼭지점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죠. 다음 이 친구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나중에가 아니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다항식과의 연결성이 된다. 원방으로 치면요. 기본형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래서 r의 값이 변할 때 위치가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학습을 하고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x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해서 r은 기본형에서 배웠으니 a와 b의 값에 따라서 원의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걸 학습하고, 다음 일반형에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기억나요? 안 나요? 이렇게 해서 다항식과의 연결성 몇 차죠?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x와 y의 개수가 0이 아니면서 같은, 그리고 얘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친구는 나중에 발전해서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차 곡선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기하 과목 첫 번째 단원이 되는 거예요. 2차 곡선이라는 첫 번째 단원이 됩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타원, 포물선, 하나 더 y는 x분의 1, xy 마이너스 1은 0, xy에 대한 몇 차? 2차죠. 쌍곡선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기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몰라도 되고요. 다음 직선. 기본형 뭐죠? y는 mx 기본형이라고 불리죠. 표준형은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p 플러스 q 이런 친구가 있고요.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걸 보고 일반형이라고 하죠. 느낌이 오세요 이제? 무슨 느낌인지? 여기서는 모양에 대해서 배우고요. 표준형은 위치, 일반형은 다항식과의 연결성,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도형의 이동에선 도형의 뭐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까? 뭐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치를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크게 첫 번째 점의 이동을 배우고요. 그 다음은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요. 다음 세 번째 컨닝이라도 한번 해보시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우고요. 네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워요.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원에 대한 대칭 이동 뭔데요? 닮음이죠, 닮음. 이렇게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해가지고 닮음비가 1대2인 원. 모르면서 왜? 자, 5번 마지막.
유형이죠. 하나, 최단거리. 5가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차이. 자, 점 A, B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A 플러스 알잖아. 대답 좀 해봐. P, B 플러스 Q로 갑니다. 다음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다들 아시죠 이거는? Y축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A, B가 되고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 B, A.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거 다 아시죠? 아시죠? 자, 근데 도형을 보통 많이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fx, y는 0. 도형의 방정식 흔히 이렇게 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2x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x 마이너스 y는 0 해서 좌변을 뭐라 잡아? f? x, y.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오케이, 쉽게 생각하면.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 너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가 되죠? F, X-P, Y, 마이너스 Q는 0이 돼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거 뭐죠? 자취예요. 자취. 우리는 도형의 이동을 배우기 전에 뭘 배웠어요? 점의 이동을 배웠어요.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어떠한 점 P, A, B를 잡아요. 그 다음 이 친구 도형을 평행 이동해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친구도 X축으로 몇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서 어떠한 점에 갈 거란 말이죠. 그럼 얘를 뭐라 잡을까? X, Y로 잡아요. 그러면 얘는 뭐랑 같죠? A 플러스 P, B 플러스 Q랑 같아요. 근데 P가 지금 얘 위의 점이죠.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럼 F, A, B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A는 뭐랑 같아요? X, 마이너스 P와 같고 B는 Y 마이너스 Q와 같아요. 우린 얘에 대한 식을 알고 싶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이거를 대입해요. 그러면 F, X 마이너스 P, Y 마이너스 Q는 0이라는 X, Y에 대한 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따라서 점은 플러스인데 도형의 이동은 마이너스인 이유는 뭐예요? 이항을 한 거죠. 이항했다 이거야. 이해 가니? 그러면 X축 대칭, Y축 대칭 같은 거야? A, B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 A, 마이너스 B가 돼. 그러면 F, X, Y는 0을 X축 대칭하면 뭐가 돼? F, X, 마이너스 Y는 0이 되지. 같은 거야? 다르죠? 다른 거죠? 이항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표 보세요. 맨 첫 번째 나오는 표. 자, 점과 도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도형의 방정식 fx, y는 0이다. 첫 번째,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요. 어디로 가죠? x 플러스 p, y 플러스 q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x가 x 플러스 p가 된 게 아니라 x 좌표에 p가 더해진 거예요. x라는 문자가 x 플러스 p로 짜잔 바뀐 게 아니라 x좌표에 p가 더해진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어디로 가요? f, x 마이너스 p, y 마이너스 q는 0으로 가죠? 얘는 요 x 자리에 x 마이너스 p가 짜잔 등장한 건가요? 아니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p가 더해진 건가요? 변한 거예요, 여러분. 얘는 좌표 자체에 p가 더해진 거지만 얘는 여기 마이너스 p가 더해진 게 아니라 x가 x 마이너스 p로 바뀐 거예요. a 대신 x 마이너스 p를 대입해서 생긴 결과라고. x축 대칭 이동합니다.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y가 돼요. 얘는 f, x, 마이너스 y는 0이 되죠? 얘는 y가 마이너스 y가 된 게 아니라 y 좌표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예요. 얘는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아니지. y가 마이너스 y로 변화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얘는 뭐가 바뀌어요? 순서상 전체가 변화해요. 근데 얘는 뭐가 변화해요? 미지수만 변화하는 거예요. 미지수만 변화한다. 오케이? 잘 알아야 돼. y축 대칭 이동하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y는 y라는 순서쌍이 되고 얘는 f 마이너스 x, y는 0이 돼요. 원점 대칭은요? 원점 대칭은 뭐와 뭘 동시에 하는 거?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하는 거야. 적을 곳 있죠? 밑에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란 순서쌍이 되겠고 너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여러분 느끼고 계셔야 되는데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다음 배우는 게 뭐예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대표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하나를 배우신 거예요. 그죠? 원점 대칭. 그 다음 대표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우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일반화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걸 뒤에서 배운다는 거죠. 자, 직선 y는 x 뭐가 되죠? y, x라는 점으로 대칭 이동되게 됩니다. f, y, x는 0으로 도형이 대칭 이동돼요. 다음 마지막 직선 y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으로 대칭 이동되게 됩니다. 다음 밑에 것도 같이 할게요.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면 쟤네들을 잠깐만 이것만 쓸게요. 점으로 대칭 이동할 때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하면은 미지수 옆에 붙어있는 애들 떼놓고 옮겨지는 거예요.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예시 될 거예요. 자, 이 친구부터 가겠습니다. 다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렇죠? 도형의 방정식 중 가장 나올 만한 친구들을 예시로 들었어요. 평행 이동 해볼게요. 어디로 가죠?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p 플러스 n 플러스 q죠. 이거 사실 y가 뭐가 된 거예요? y 마이너스 q로 변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q가 더해진 게 아니라 변화한 겁니다. 미지수가. 다음 x축 대칭하면 y는 원래 y가 뭐가 돼? 마이너스 y가 되지.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쓸 거야? 아니잖아. 그치? 쟤네한테 떠넘겨.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요. 다음 y축 대칭하면 x가 마이너스 x가 되죠. 다음 원점 대칭하면 이거 두 개 동시에 하는 거지. 맞니? 그럼 얘부터 한다고 쳐봐.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럼 y는 mx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여길 잘 봐주세요.
자, 직선 y는 x 대칭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x는 my 플러스 n 해놓고 y는 뭐시기로 다시 전개하죠.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직선은 요소가 두 개예요. 기울기, 지나는 한 점. 그죠? 기울기, 지나는 한 점. 이 친구 y는 x에 대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변화하겠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서 y는 n분의 1x 마이너스 n분의 n 이렇게 되죠. 맞나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역수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 잘 보시면 n분의 1을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기울기 몇이에요? n분의 1. 지나는 한 점은 n,0이죠. 왜? 얘가 어디 지나니까? 0,n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y절편이 뭐가 돼요? x절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죠. 그럼 y는 기울기는 역수 0,n이니까 n,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빠르죠.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뭐와 뭘 동시에 해요? y는 x 대칭과 원점 대칭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기본 형태가 됩니다. 일단. 그리고 원점 대칭하니까 여러분 뭐만 바뀌었어요? 뒤에 상수항의 부호만 바뀌었죠. 그럼 얘는 y는 n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거지로 바꾸겠다는 비추천입니다. 하지만 좀 뭔가 땡기는데 싶으면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강요는 안 합니다. 다음 이 친구입니다. X축, Y축 평행이동 뭔지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X축 대칭이동이에요. 그럼 Y가 마이너스 Y가 돼서 AX 마이너스 BY 플러스 C는 0이 되고요. 다음 Y축 대칭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X가 되죠? 근데 너희 애초에 A를 양수로 잡았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를 또 책임전가 해버립니다. 그냥. 이게 이쁘겠죠? 다음 원점 대칭하면 둘 동시에 하는 거 맞아요? 그럼 얘하고서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 C 혼자 바뀌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음 y는 x 하면 bx 플러스 a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고요. 다음 여기서 원점 대칭까지 해달래. bx 플러스 ay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줬던 이유가 뭐야? 직선이라는 도형은 평행이동할 땐 제외하고 대칭이동을 하면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보이죠?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원은 어떻게 대칭이동하든 모양이 바뀌지 않죠. 따라서 원은 뭐 취급? 점 취급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무조건. 원은 점 취급합니다. 그럼 얘는 이 친구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원은 항상 도형의 이동에서 점 취급해달라. 자, 다음입니다. 자, 넘길 필요 없어요. 자, 예시를 좀 가져와 볼게요. 또 다 틀리겠죠? fx, y는 0으로 이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적당히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얘를 만들어 보세요.
점부터 하세요. 점부터. x, y라는 점을 2-x, y 플러스 3으로 이동시켜 보세요. 자, 갑니다. 자, 효진이 거부터 볼게요. 여기 봐봐요. 여기 y축 대칭했죠? x가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x가 뭐가 돼요 자체가 뭐래줘 새끼가 나와야 돼. 그치? x 좌표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야. 그렇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좌표에 플러스 2, y좌표에 플러스 3 맞았어요. 그럼 다은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죠? 그럼 y축에 마이너스 1, x좌표에 마이너스 1 더해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죠? y좌표에 3을 더해요. 맞죠? y축 대칭이동하죠? 뭐가 됐어요 지금? x좌표 자체가 마이너스가 곱해졌어요. x가 마이너스 x가 된 게 아니라 x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거야. 다은이도 맞았어요. 이렇게. 근데 있잖아. 단위 방법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뒤에서 y축 대칭을 할 것을 예상하고 얘와 다른 친구로 평행이동을 해야 돼요. 이만큼 가려고 뒤에 대칭이동 할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해야겠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얘 뭐부터 하는 게 편해? 대칭이동부터 하고 평행이동하는 게 편해요. 점은. 미리 말아주면 도형은 평행이동부터 하는 게 편합니다. 자, 가볼게요. 하나밖에 없네. 자, 너를 y축 대칭부터 했어요.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먼저 할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x가 됐죠?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죠? x가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y가 뭐가 돼요? y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고. 여기서 이거 하잖아. 그럼 이래요.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자, y축 대칭 이동을 했어요. x 좌표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죠? 잘했습니다. 마이너스 대칭 이동해요. x 좌표와 y 좌표가 바뀌죠? 잘했습니다. 다음 평행 이동하면 끝나요. 다음 연서. 다음 은수. 왜?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했어요. 그러면 x 좌표와 y 좌표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1이 곱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돼요. 알겠죠? 다음 y축 대칭 이동했어요. y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고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이걸 했으면 이렇게 와야 되고 여기서 이걸 했으면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y는 x 대칭 이동했어요. 그럼 x좌표와 y좌표가 정확히 바뀌고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좌표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요. 잘했죠? 다음 다은이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럼 x가 뭘로 바뀌어요? x 플러스 4로 바뀌어요. 이렇게 x라는 미지수가 x 플러스 4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갔습니다. 잘했어요. y가 y 플러스 7로 바뀌면서 y 플러스 5가 돼요. 다음 y축 대칭 이동했어요. 그럼 x라는 문자가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다음 y는 x 대칭 이동하면 x와 y가 바뀌죠. 문자가 x 자리에 y가 대입되고 y 자리에 x가 대입돼서 맞습니다. 다음 연속 거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 플러스 3이 되죠. 이해됐나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됐어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가 y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렇게 돼요. 다음 y는 x 대칭 이동을 했죠. 그럼 x 자리에 y가 대입되고 y 자리에 x가 대입되죠. 그러면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음 이 친구를 x축 대칭 이동을 해요.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x축 대칭 이동하면 y가 마이너스 y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겠어요? 점은 미지수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도형의 방정식은 미지수만 변화해요. 미지수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것만 선생님 예를 좀 들어볼게요. A by 플러스 c는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b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플러스 c는 0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x자리에 얘를 넣고 y자리에 얘를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냥 얘가 시작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친구를 x축 대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요 새끼만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y만 마이너스 y로 바꿀 거 아니냐고. 지금 연선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써보면 이해가 가. 근데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야. y축 대칭을 하면, x축 대칭을 하면 그냥 y가 마이너스 y로만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위치에 연연하면 안 돼요. 미지수만 변화한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는데 어떻게 바꿔? 너가 x-5로 변화할 거잖아. 너 여기다가 5, 마이너스 5 할 거야? 아니라는 거지. 미지수가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빨리 할 거예요. 다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자, 우리 이건 배웠어요. 여기 a, b가 있고 여기 m, n이 있고 여기 x, y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을 알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은 배웠죠. 뭐죠? 이거 어디서 배웠죠? 평면 좌표에서 중점 공식으로 배웠죠. 근데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예요? 알고 있는 것만 살짝 다른 거예요. 중점은 너네 둘을 알 때 얘를 구하는 거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너네 둘을 알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를 x, y라고 두고 중점 공식 써서 하면 되겠지. 언제 하고 자빠져 있냐는 거야, 맨날. 그래서 그냥 외우자 이거지. 이 m은 뭐예요? a 플러스 x고 이 n은 b 플러스 y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냥 뭐라고 써버리자. 2n 마이너스 a, 2n 마이너스 b. 그냥 이렇게 쓰자는 거야, 바로. 예를 들면 1,3이라는 점을 5,7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어디다? 10-1, 14-3 이렇게 바로 쓰는 공식을 외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얘는 뭐만 조심하면 돼? 중점이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지금 선생님 점에 대한 뭐 했어요? 점의 대칭 이동했죠? 다음은 점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이에요. 자,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m, n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갑니다. 그럼 또 뭘로 증명해야 돼? 점으로 증명해야 돼.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잡아? a, b 이렇게 잡아. 그럼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넌 뭐가 돼? 2m 마이너스 a, 2n 마이너스 b가 되죠. 얘를 뭐라고 잡아?
x, y 이렇게 잡을 거잖아. 자취의 방정식. 이해 안 되면 말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가 얘 위의 점이니까 f, a, b가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저 위에 점이니까. 근데 우리는 x, y에 대한 식이 궁금하잖아. 이 친구 대칭 이동한 친구가 어떤 식 위에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럼 또 여기다가 a는 뭐식이 x, b는 뭐식이 y 이걸 대입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a는 뭐식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 둘이랑 이거 중점이네? 바로 a는 2n-x고 b는 2n-y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상태로 대입하시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방정식이 뭐가 돼요? f 2n-x, 2n-y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이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직선은 어때요, 여러분?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하나씩 다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두 직선은 무슨 직선이 될까? 평행한 두 직선이 되겠지. 이해 갔니? 그러면 기울기가 같겠죠. 그럼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직선의 점 대칭은 도형의 대칭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기울기 같으니까 점 하나 간단한 거 잡아서 대칭하면 끝납니다. 여길 지난다. 기울기는 같다. 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니? 다음 2차 함수는요? 여러분 2차 함수는 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배웠잖아요, 여러분. 원점 대칭 배우셨잖아. 간다. 얘 대칭하면 어떻게 돼? 원점 대칭해봐. x가 뭐가 돼? 마이너스 y가 되지. 근데 마이너스 1 곱해도 똑같지. 이렇게 x 플러스 p의 제곱. y가 마이너스 y가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q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 p, q 위치가 원점 대칭 해버리고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한번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 부호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결국엔 뭐야? 점의 이동이야. 원은 당연히 점의 이동이야. 그지? 그러니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냥 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은 그냥 다 점의 대칭 이동으로 풀게 될 거라는 거죠. 이차 함수요? 이 친구 원점 대칭 해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x가 되고 y가 마이너스 y가 돼서 얘네가 마이너스 다 먹죠. 그럼 지금 p, q라는 꼭지점이 어디로 갔어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0,0이라 그런 거지. 얘가 만약 m, n이라는 점에 대한 점 대칭이었어. 봐. 어디로 갈까? 2n-p, 2n-q로 갔겠죠. 그리고 모양은 무조건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인 층으로 간다고요. 뒤집어진다고 한번.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도형을 모양 따로 위치 따로 인지하는 거예요. 계속. 모양 따로 위치 따로. 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직선은 뭐 된다? 모양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2차 함수는 뒤집어진다. 원은 어차피 점이다. 다음,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자, 이 친구는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중점, 수직입니다.
자, 여러분 또 기억해 보시면 두 개의 점 A, B가 있을 때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 걸 한 적이 있죠. 중점 수직 이용해서 구하잖아요. 그럼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은 원래는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두 점을 알 때 이 직선을 모른 거였어요. 근데 얘는 두 개 중 하나의 점을 알고 직선을 알 때 다른 한 점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결국엔 중점 수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치?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문제 풀 때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냥 너를 뭐라 잡아? 뭐 A, B로 이렇게 잡아. 그래서 너네들의 기울기는 너와 수직이다. 하고 너네들의 중점은 직선 위의 점이다.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걸로 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직선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은요? 직선에 대해서 직선이 대칭 이동해요. 야, 저 직선 L이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럼 L'으로 대칭 이동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L과 L'의 입장에서 너는 무슨 선이죠?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있잖아. L이랑 너의 교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L'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알면 돼? 지나는 한 점을 알거나 기울기를 알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또 너 중에 가장 예쁜 점을 가져와서 대칭 이동 한 번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로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푸는 방법은 외워주셔야겠죠. 다음 2차 함수는요. 잘 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어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대칭축도 X축의 수직이어서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이건 할 줄 알겠죠? 간단해서 안 나와요. 그죠? 뭐 남았어? 원이죠. 원은 뭐 취급? 점 취급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원점 대칭, X축 대칭, 그렇게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배우고 일반화해서 배우는데 결국 직선에 대한 직선에 대한 점에 대한 도형의 이동은 없다. 결국 다 점의 이동으로 풀게 된다라는 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마지막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보이스카우트가 캠프를 갔는데 산에 가가지고 낙엽을 주워가지고 냇가에 가서 씻고 온다. 최단거리가 뭐냐 막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 최단거리 구하는 방법.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식을 작성해요. 명확하게. PQR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PQ의 길이 더하기 QR의 길이 더하기 RP의 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세요. 귀찮죠? 쓰세요. 다음 두 번째, 구분해요. 뭐를? 동점과 정점을 구분합니다. 동점은 뭐예요? 움직이는, 이동하는 점이고 정점은 정지해 있는 점이에요. 얘 뭐죠? 정점이에요. 근데 내가 산 어디에 가서 낙엽을 줍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동점이고 얘도 동점이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정점을 이동합니다. 여기서의 이동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포함이죠. 보통 대칭이동을 해요. 근데 고난도로 갈수록 평행이동을 하게 돼요. 이 친구를 이렇게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직각이죠. S, A, S 대칭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아지죠. 길이가. 여기가 P,
P'이라고 점의 이름을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서 SAS 합동으로 너랑 너랑 같아져서 너가 P2'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랑 같죠? 그러면 PQ는 P'Q의 길이와 같고요. QR 이렇게 되고요. 동점끼리 이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동점끼리 이어져 있어야 돼요. 플러스 RP 2'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길이의 합은 최소값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죠. 뭐죠? 선분 P', P2'의 길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 마지막은 그냥 쫙쫙 피면 돼요. 그냥 쫙쫙 펴줘 이렇게. 그걸 또 써야 되나? 동도로 동동동. 이제 너무 아재 같아 이거 쓰면. 정점과 동점 다르르 이어가지고 정점과 정점 사이에 동점을 전부 다 그냥 일렬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 상태로 정점과 정점을 싹 이어서 동점을 결정해주는 이런 풀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 두 개로 구분해야 돼요. 이 친구가 일로 가고 이 친구가 일로 가서 결국에는 문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최소값이 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최소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길이 너 더하기 너가 최소가 될 때 라고 묻는 경우죠. 그럼 그때 Q와 R은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 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죠. 당구장이죠. 그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3 쿠션 딱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온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그냥 쫙쫙 피면 돼. 쫙쫙 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근데 잘 봐 얘들아. 방금 얘를 X축이라고 보고 얘를 Y축이라고 봐봐. 그럼 방금 무슨 대칭했어? X축 대칭했지. 다음은 Y축 대칭했지. 이거 뭐죠? 원점 대칭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구장에서는 요렇게 가도 좋지만 바로 이 점에 대한 점 대칭으로 EM-A, EM-B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빨라요. 그 상태로 한 번만 더 펴주면 일자로 펴지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과제는